짜투리 시간을 공부하는 단답암기 짜공단 수변전 설비 파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변전 설비 설계 시 수변전 설비입니다. 우리가 건물 지하에 가면은 큐비클 안에 수변전 설비들이 있죠. 이것을 설계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변압기의 용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압 방식이라든지 혹은 Y결선, 델타 결선 이런 결선법 같은 것들을 설계할 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먼저 필요한 전력의 추정, 얼마만큼의 전력이 필요한지 추정을 해야 변압기 용량 등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전 전압 및 수전 방식이라고 하면은 뭐 수전 전압 얼마의 전압 22.9kV, 6600V 이런 것들, 그리고 수전 방식 1회선 방식, 2회선 방식, 뭐 수전 방식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 주회로의 결선 방법은 뭘까요? Y 결선 할 것이냐, 델타 결선 할 것이냐, 이런 결선 방법, 어떤 방법으로 감시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제어 방식 뭐예요? 제어는 컨트롤 한다는 거죠. 수동 제어, 그 다음에 자동 제어. 또 하나 들어보신 거 있죠? 원반 감시 제어, 수동, 자동, 원반 감시 제어 방법 등. 그 다음에 변전 설비의 형식은 변전 설비를 집중시킬 것이냐, 분산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변전실의 위치와 면적, 변전실의 위치 계산하는 공식 있죠. 그리고 면적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전실의 위치 조건들이 있다. 그래서 설계 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한 6개 정도가 되고요. 암기 신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건 쉽죠. 필, 수, 주, 변, 감, 전. 필수, 주변, 감전. 필수, 주변, 감전. 주변, 감전입니다. 여기 뭐 변이라 해야 되는데 뭐 변전 해서 변전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주변의 감전을 확인한다. 이렇게 필수 주변 감전, 필수적으로 주변의 감전을 확인하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변전 설비에서 에너지 절감 방안 4가지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포인트 뭐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법인데, 에너지를 절감하려면은 일단 효율이 높아야 되죠. 효율이 높아야 됩니다. 효율이 높으려면 손실이 낮아야 됩니다. 손실이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손실이 적고 역률 있죠. 역률이 높아야 되죠. 손실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실이 낮고 역률이 높아야 에너지를 절감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먼저 고효율 변압기를 채택하는, 고효율 변압기라는 것 자체가 뭐요? 효율이 높다,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절감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변압기 운전 대수 제어가 가능토록 뱅크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전 관리를 통한 손실을 최소화. 여기서 중요한 건 변압기 운전 대수 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이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압기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고, 부하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1000kV 암페어의 우리가 전력을 공급할 때는 여기서 여기 모두 이렇게 공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500kV만 한다. 500kV의 부하만 소비한다고 하면은 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얘는 끊고 2대만 운용해도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끊고 2대만 운용하면 그만큼 손실이 절감되잖아. 그래서 부하가 많을 때는 여러 대를 모두 운용하다가 부하가 적을 때는 뭐 대수를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의 운전 대수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을 해서 효율적 운전 관리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력용 콘덴서 설치해서 역류를 개선하는 거죠. 역류, 전력 손실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역률이 좋으면은 전력 손실은 적어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대 수요 전력 제어 시스템 채택은 좀 복잡한 건데요. 최대 수요 전력 시스템이 뭐냐면은 최대 수요 전력 제어입니다. 최대 수요 전력 제어인데, 이건 한전 계량기가 있죠. 한전 계량기에서 이제 정보, 뭐 데이터를 받아요. 뭐 전력 수요라든지 전력량에 대한 그런 정보를 받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받아서 한전 계량기에서 정보를 받아서 최대 수요 전력을 관리합니다. 한전 계량기에서 전력 소비에 대한 시간별로 그런 정보를 받는 거죠. 그걸 통해서 최대 수요 전력을 관리하는 것이 최대 수요 전력 제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제어를 하면은 에너지가 절감이 되는 거죠. 그 외에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우수한 역률의 기기 선정, 더 쉬운 것 있죠. 우수한 역률의 기기 선정을 하면 되고요. 한번 암기 시공 보도록 할게요. 암기 시공 봅니다. 먼저 에너지 절감 방안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 방안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 방안은 여기서는 최대 수요 전력 제어 시스템부터 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변압기 운전 내속 제어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 뱅크.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해서 콘덴서 설치죠. 콘덴서 설치. 그래서 뱅크 콘 해서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애절 최고 뱅크 콘. 애절한 최고의 TV 프로그램 중에서 뮤직뱅크라고 있죠. 뮤직뱅크 음악 프로요. 콘서트. 그래서 애절 최고 뱅크 콘, 애절한 최고의 뮤직뱅크 콘서트, 이렇게 말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전반 주회로 부분과 감시 제어 회로 중 감시 제어 기기의 구성 요소 4가지를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입니다. 배전반입니다. 전력을 분배하는 것을 배전반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주회로 부분, 차단기 등이 있는 주회로 부분과 이제 감시 제어 회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는 주회로 부분 아니고 감시 제어 기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감시 제어 회로는, 일단 감시 제어 회로니까 감시 제어는 어떤 기능이 필요할 것 같다? 당연히 감시하는 기능이 필요할 것이고요. 감시 제어니까 제어하는 기능. 그 다음에 감시 제어뿐만 아니고 측정하는 계측 기능, 그리고 기록까지 필요합니다. 기록 기능이 감시 제어 기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감시를 하는 기능은 뭐냐? 기기의 운전, 정지,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상 발생 시 고장 부분의 표시 및 경보한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 중에는 초록색 불, 정지 중에는 빨간색 불, 문제가 생겼다 그럼 노란색 불, 이런 것으로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거고요. 이상 발생 시 고장 부분을 표시하고 경보까지 감시한다는 겁니다. 매의 눈으로 지켜본다는 거죠. 제어 기능입니다. 제어한다. 기기를 수동으로 혹은 자동으로 상태로 변환시켜서 제어하는 거죠. 운전시킬 수 있고 정전, 화재, 천재지변 등이 이상 발생 시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스스로 껐다 켰다 이렇게 상태를 변환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계측은 뭐요? 기본적으로 전류의 측정, 전압의 측정, 전력을 측정해서 보아 또는 기기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다. 전압이 이상이 없는지, 정상적인 값이 나오는지, 정상적인 전류가 흐르는지 계측지하고, 그 다음에 기록입니다. 말 그대로 계측 값을 일일이 기록용지에 자동 인쇄해서 등록된 데이터를 집계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시 제어 기기를 4개 명칭 보면, 명칭만 알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기능이라는 것을 쓰기가 쉽죠. 그래서 일단 감, 기, 제, 개. 감, 기, 제, 개 해서 이렇게 외워주세요. 감기 걸리니까 재채기, 재개를 그냥 재채기, 감기 재개, 감기 재채기,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전 설비를 계획하고자 할 때 기본 계획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얘는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설계할 때는 용량이라든지 뭐 Y델타 결선이라든지 일화선, 위해선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기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요. 그래서 안전성, 안전하게, 신뢰성, 믿을 수가 있게, 경제성, 금전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죠. 주변 환경 고려,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뭐 옥내, 옥외, 옥내에 설치할 것이냐, 옥외에 설치할 것인가 정도는 기본 계획에 고려가 돼야 되겠죠. 안에 설치할 것이냐, 밖에 설치할 것인가. 조작 및 취급이 얘는 쉬울 거. 이거는 이게 정리할 때 옥내 옥외라고 보시면 돼요. 옥내 옥외. 조작 및 취급이 쉬울 것. 보수 점검 유지는 뭐 똑같은데요. 편리할 것. 보수 점검 유지가 편리하도록 기본 계획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느냐? 변전 설비를 계획하고자 할 때 기본 계획이요. 그래서 변기. 여기서 주신. 주변 환경 고려 신뢰성. 주신. 그 다음에 보조. 안경. 뭐 약간 뭐 변기가 들었듯이, 근데 이게 전기에서 단답하다 보면은 변압기가 많이 나오죠. 변압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변자가 들어가는 게 가장 쉬운 게 변기 이런 것들입니다. 변기 주신 보조 안경.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조 안경을 낀 사람이, 안경이 주 안경이 아니고 보조 안경입니다. 보조 안경을 낀 사람이 변기를 줬대요. 변기를 뭐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변기 주신 보조 안경.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2.9kV, 1000kVA 폐쇄형 큐비클식 변전실을 소변전 설계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1번 변전실의 유효 높이입니다. 변전실의 유효 높이가 몇 미터이냐는 4.5m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4.5m는 지금 변전실의 유효 높이 4.5m인데요. KC 규격 보면 KC 규정에서 고압 기계기구 4.5m 높이에 시설한다. 뭐 이거 연관 있는 게 아니고요. 얘도 4.5m고 변전실의 유효 높이도 고압 기계기구의 높이처럼 4.5m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압 기계기구 4.5m, 변전실의 유효 높이도 4.5m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수변전실을 설계하려고 할 때 변전실의 추정 면적이 몇 제곱미터이냐라고 합니다. 추정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요. 지금 단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구하는 공식이 K 곱하기 변압기 용량의 0.7승입니다. 여기에서 K는
추정 계수인데요. K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K가 만약에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바꿀 때는 그것이 보통 1.7승, 그러니까 1.7승이 아니고 1.7, K는 1.7이에요. 그 다음에 특고에서 고압이면 저압이죠. 저압은 대표적으로 380V로 바꿉니다. 이때는 K 값이 1.4고요.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꿀 때는 이때 K 값이 보통 0.95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문제가 지금 단답형 문제인데 22.9kV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2.9kV 380V 바꾼다라고 하면은 지금 추정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22.9kV를 380으로 바꾸면은 특고압을 380으로 바꾸니까 K 값이 1.4죠. 그래서 1.4 곱하기 용량, 변압기 용량이 1000입니다. 1000에 0.7승을 해요. 이러면 제가 뭐 계산하니까 100 얼마 나왔어요? 뭐 170 170 얼마 정도. 그러니까 22.9kV를 380V로 바꾸고 변압기 용량이 1000kVA라면은 그때 변전실의 면적이 뭐 예를 들어 약 170제곱미터 정도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전압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추정 면적에 대한 공식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